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쇼 주챔쇼의 김호수입니다.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속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챔쇼. 자, 요즘 가상화폐에 투자하신 분들이 심리적으로 좀 많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돈을 번다고 하니까 우울증이나 일단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것인데 이제는 가격이 또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화가 치미는 거죠. 분노 조절 장애 양상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투자라는 것이 역시 그렇게 단기에 짧게 치고 빠질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됐고요. 긴 흐름의 투자 그리고 투자의 방향을 잘 제시해줄 등대의 불빛 같은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을 올바른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투자할 만한 좋은 종목의 힌트도 함께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매일 오전 10시 저희 주챔쇼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 문자, 인터넷 홈페이지가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02377-0269, 3772-027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를 주셔야 조금 더 빠르게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문자로도 상담 받습니다. 샵 3772번으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종목 상담 게시판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체크해뒀다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주식 챔피언 전문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 챔피언 김선윤 전문가 함께 할 텐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종목 상담해 주실 텐데요. 오늘도 쉽고 재미있는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을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날이 좀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도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쇼박스 5,500원에 30%요. 쇼박스 5,500원에 30% 정도 되시고 이건 언제쯤 매수 들어가셨어요? 오래됐어요. 한 6개월은 넘고. 6개월 되셨어요? 야, 그럼 이게 언제쯤이시지? 작년 여름쯤이신가요? 작년 6개월이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네요. 9월쯤이신 것 같네요. 네네. 네. 급락하실 때 따라 들어가셨다가 자, 그런데 올라갈 때 못 팔고. 네, 올라올 때 못 파시고 좀 기다리라고 그래서 안 팔았어요. 네, 기다려 또 떨어지는데 또 올라왔는데 이제 고민이 좀 되시는 거예요. 네네네. 이제 팔아야 되는. 네, 딱 그 상황. 이제 매수가에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 네네. 자, 맞습니다. 다들 그러세요. 그런 거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자, 근데 최근 들어서 중요한 게 이걸 보시면 돼요. 쇼박스는 항상 이제 그 기관들의 수급 자체나 외인들의 수급을 중요시하게 저는 보는데 네. 9월부터 말부터 해서 10월 달에 올라갔을 때 수급상을 체크해보고 지금과 비교해서 한번 대응해보면 가장 쉽습니다. 쇼박스는 거의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수급을 열어서 좀 보자면요. 9월 달부터 해서 9월 말부터 10월 달에서 좀 주가 흐름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좀 보죠. 보니까 차트적으로 보자면은 거의 10월 거의 말부터 해서 많이 들어왔네요. 다시 들어갑니다. 10월 보자 한 20일경부터 해서 빠지던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10월 말 강하게 매수가 들어옵니다.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도 볼게요. 11월 계속 들어옵니다. 11월 중순까지 들어왔다가 살짝 뺐다가 11월 말에 들어왔다가 12월, 11월 말부터 해서 매도가 나가네요. 자, 그러다가 다시 12월부터 들어왔다가 다시 팔았다가 다시 최근에 매수가 잡힙니다. 자, 그냥 기관들이 매수만 들어왔다면 주가가 움직이는데 최근에 매수가 다시 잡아주고 있어요. 근데 이 기관들이 이런 바닥에서 매수 들어올 때 짧게 매수를 끝내진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요. 그럼 이 자리에서 이 쇼박스에 대해서 추세적인 그 포인트만 보면 되는데요. 기관들이 매수 대응하면서 올려놨던 자리가 그래도 안 가도 6,000원까지는 갔거든요. 항상. 작년에 계속 그 흐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바닥으로 인식된 자리도 한 5,000원 자리는 그래도 깨고 나면은 바로바로 올라왔던 자리예요. 그러면 지금 자리부터 해서는 6,0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인 상승 흐름이 한 1, 2주 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럼 수급적으로 사실 그 실적적으로도 쇼박스가 최근 들어서 어떤 실적인지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렇게 썩 좋진 않은 모습이네요. 근데 이게
거꾸로 생각해 보자면 작년 대비해서 주가 흐름 자체가 2016년 대비해서 2017년이 실적만큼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 올해부터 해서 개선 사항이 나온다는 좀 말을 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저는 우선 6,000원 이상까지는 다시 한번 돌파할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올라갈 거예요. 네. 시간은 좀 걸려도. 네. 그러니 걱정보다는 매수가 5,500원에 와서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6,000원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좀 10%라도 수익을 거두시고 나오는 게 네. 현재로서는 가장 현명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6,000원까지요. 6,000원까지는 기다려 보셔야 돼요. 네네네. 그리고 다시 연락을 주시면은 다시 한번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저 캠시스고요. 캠시스. 캠시스. 네, 잘 알고 네네. 있죠. 카메라. 자,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네, 2,960원이요. 비중은요? 10%요. 10%. 네. 매수한 지도 오래되셨어요? 네, 한 예. 5개월. 5개월. 아, 네, 이제 네네. 오래되셨네요. 딱 봐도. 이제 막 매수가 막 갈랑말랑 하네요, 그냥. 네, 그래서 걱정돼가지고요. 거기까지 가려나. 왜 걱정이 돼서 잘 가고 있는데. 보자. 더 갈까요? 보죠. 수급은 그냥 그래요. 사실 이게 요즘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누가 장난을 치는지 모르겠지만 탄력을 좀 받고 있긴 해요. 거래량 자체가. 네, 잘 올려치고 있는데 실적 부분도 체크를 해보자면 그래도 뭐 작년 실적, 2017년 실적에 대해서는 흑자로 돌아가는 게 좀 눈에 들어오네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그리고 아, 네. 캠시스는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기업 방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보고서도 몇 번 작성해봤는데 정말 오래전입니다. 한 7, 8년 됐나? 6년, 7년 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어찌됐든 잠시만요. 어찌됐든 상황 자체가 크게 네네. 문제 없이 조금 현재 주가 상황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상승적 분위기를 타면서 좀 흐름이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게 하나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네네. 사실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완벽하진 않아요. 지금 최근 들어서 반등이 나오는 것은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네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마 좀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매출 자체도 2017년 매출이 2016년 매출을 굉장히 크게 넘어설 거란 말이죠. 맨 위에 나오는 듯이. 그래서 네. 단기 이게 이번에 실적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그리고 나서 조정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수가 위로는 한 번의 움직임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네네. 그렇지 않고 이 자리부터 해서 한 번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좀 버티셨다가 매수가 위에서 정리를 하시던가 네. 아니면은 한 번 바로 반등을 준다. 오늘 장이나 좀 다시 반등 주거나 다음 주 월하부터 반등 줘서 한 3,000원 가까이 갔을 때는 네네. 종목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IT가 주목을 받는 시장이 아니에요. 네네. 그러하니 그래도 누가 들어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손을 타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이론 갈 테니 좀 기다리셨다가 정리하시고 나오는 걸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어떤 종목인가요? 현대 글로비스예요. 자, 현대글로비스고 매수가 비중 좀 말씀 주세요. 139,000원에 30%.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고요. 예, 예. 뭐 걱정되는 게 있으실까요? 아니, 한 4월 정도까지 내가 이렇게 끌고 가면서 보면 어떨까 해서 그러니까 했는데. 1분기 실적까지 보시겠다는 거, 예, 그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네. 자, 우선 실적이 과연 뒷받침해 줄지에 대한 부분부터 체크를 해보자면, 예. 뭐 매출은 그냥 맨날 비슷비슷해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예. 확 느는 것도 아니고, 예. 확 주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이 수준 계속 비슷비슷한 수준 매년. 예.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좀 애매한데, 그냥 또 비슷비슷합니다. 예. 근데 순이익이 그나마 좀 느는 게 좀 보이네요. 네. 그건 좀 많이 보여요. 영업이익도 조금 늘긴 할 것 같아요. 큰 상승은 아니에요. 근데 네. 계속 그 떨어지는 실적 자체가 2017년, 2016년부터 돌아서고 있겠는데 주가는 안 가고 있잖아요. 예, 예. 뭐 가장 큰 문제는 현대차 문제가 아닐까요? 현대그룹 문제가. 예, 예,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땐
과연 얼마나 재미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는 종목이에요. 네, 사실 그랬는데 이제 그 주가가 이제 바닥 아닌가 해갖고. 그렇죠. 근데 이게 보시면 2017년 바닥이 인식됐던 가격대가 14만 원이잖아요. 네, 네. 14만 원에 4월 달에 나왔었고 9월 달에 나왔었는데 12월에 깼다가 다시 한번 1월 달에 올려쳤다가 지금 다시 깨놓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바닥이 완벽하게 자리가 잡힌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차트적인 흐름에서는 약간은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자리.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보자면 기관들 연일 매도. 네. 외인이 들어오긴 하지만 뭐 확확 들어오는 것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은 좀 근데 기타 보면 또 매수가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단계적인 추세를 보고서 대응을 하는 건데 저는 이 종목 그냥 이렇게 봐요. 급등이 나오거나 하는 종목은 잘 아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서 한 14만 5천 원 정도 올라서면 예, 예. 그때는 빠져 나오셔야 되지 이거를 가져갈 수는 없어요. 아, 그래 14만 5천 원 정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13만 5천 원짜리 깨면 예. 투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13만 5천 원은 투매 자리이기 때문에 예. 그 자리 깨면 또 정리 그냥 하셔야 돼요. 아, 예, 고맙습니다. 근데 예, 이게 예, 딱히 이렇게 알겠습니다. 좋은 종목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14만 5천 원하고 13만 5천 원. 네, 그 10만 원 갭으로 해서 만 원 갭으로 해서 고민 한번 해보세요. 네. 예.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예, 태광인데요. 네, 태광이고요.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14,000원이고요. 비중 20%고요. 4년 됐습니다. 4년이요? 예. 와, 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이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야, 정말 피디님이 지금 귀에서 대박이라고. 네. 정말 고생 많으셔서 저도 축하드립니다. 우선. 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 14,150원인데 뭐 최고가로 14,350원까지도 올라가기도 했어요. 야, 수급을 일단 열어보죠. 야, 근데 수급은 정말 이쁘네요. 네. 이게 아직 빠질 것 같지도 않은 수급입니다. 시청자님. 예. 좀 더 상승 분위기를 탈 수급으로는 우선 나와 있고요. 수급은 뭐 이 정도면은 100점 만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퍼펙트한 수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 부분을 열어보죠. 실적 부분을 열어봤는데 2017년 실적 자체가 매출액 부분 상당히 좀 꺾이고 뭐 딱히 뭐 좋은 부분은 보이진 않지만 영업이익 부분은 그래도 조금 버텨주고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거의 바닥은 확인하고 조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 제가 퇴강을 안 본 지 오래돼가지고 이 내부적인 상황 자체는 제가 솔직히 잘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어떤 특정 이슈거리에 대해서 맞춰서 기관과 외인들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는 건 분명히 나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주가 자체가 밀려 내려간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오히려 상승 쪽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매물벽을 보더라도 당분간의 이 매물벽, 이게 지금 5년치 매물벽인데 10,000원 초입 구간대까지만 해도 매물벽이 두꺼웠지만 이 위에 12,000원부터 해서 2만 원까지의 매물벽 자체가 텅텅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해도 당분간은 그래도 계속 상승을 유지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걱정인 것은 얘가 상승을 하긴 하는데 최근의 흐름으로 본다면 12월 달 급등 나왔다가 초에 급락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1월 초 급락 나왔다 다시 올라가고 있는 자리라 이게 단기적으로 흐름 자체가 계속 상승이지만 단기 조정 나오고 다시 올라가는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하니 이렇게 봅니다. 이왕 기다리셨던 거 올해 성장성이 분명히 뒷받침되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이 매수세가 들어온다 보거든요. 미리 선점하려고. 그러면 계속 가져가시고 매물벽이 지금 가장 점점 다시 두꺼워지는 자리가 2만 원 자리예요. 그 2만 원부터 해도 아마 기관들이 매도 시점에 맞춰서 대응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분간은 계속 상반기까지는 올려놓는, 그러니까 계속 상승을 흐름을 타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은 지금부터 수익이 나시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약간의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간 버티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가져가시는 전략을 취하시고 2만 원 정도까지는 매물벽이 텅텅 비어있는 거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SNS 3,200원에 40%요. SNSN, S텍, NSN. SNS텍? NSN. 아, 예. NSN. 예. 네네. NSN 얼마예요? 다시 한번요. 3,200원에 40%요. 3,200원 40%. 예. 자, 매수하신 지는 좀 되신 것 같고, 예, 12월 달에 초에 샀는데. 12월 달에 하셨는데, 거의 바닥 부분이라 인식하시고 대응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빠지네. 예, 2017년 2월, 3월, 4월 달에 바닥 자리가 이렇게 좀 나와 있고, 또 하나 2016년에도 급등전 자리가 있고, 그런데 깨고 내려간다. 현재 시총이 543억에 실적 포인트 체크해 보니 최악이고요. 이거 잠깐만요. 수급은 당연히 없겠고. 이거 어떻게 매수하시게 되신 거예요? 여보세요? 그냥 바닥이라고 보고 네. 들어갔는데요. 제가 볼 때는 좀 썩 좋지는 않거든요. 예. 이게 제가 주저리 듣기로도 뭐 M&A 이슈가 있었지만은 뭐 잘 된 것 같지도 않고 흐름이 예. 수급도 없고 실적도 썩 좋지가 않은 상황이라 요런 종목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을 올해 2017년도에 대한 실적이 이제 곧 나오게 될 건데 네네. 안 좋았던 것들 다 털어버려요. 네. 그런 다음에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 뭐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이걸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시가총액 자체가 한 300억대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상황에서 더 안 좋아지면 뭘 하게 됩니까? 혹시 자본 잠식률이 얼마든지 모르겠지만 감달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예. 그래서 좀 많이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네. 적당히 반등이 나오면 좀 빠져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바닥이라고 해도 실적 포인트가 살아나는 게 조금 눈에 확인이 돼야지만 되는데요. 예, 예.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야금야금 좀 밀리는 게 보여서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네, 그런데 작년에 회사 측에서는 연말께 그 구조조정을 실시를 해가지고 네. 그 회사 짬절색이 좋아졌다고 이런 말이 들리던데요. 저는 이제 보통 회사에서 하는 그 뉴스 얘기들이나 예. 안 지켜지는 게 좀 워낙에 많긴 해요. 구조조정은 뭐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구조조정 했다는 거 한 명이 빠져도 구조조정 한 거예요. 예, 예. 주가가 많이 밀리니까 좀 안심 주려고 워낙에 회사에 전화가 많이 오게 되면은 기사 하나 내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저 많이 봤어요, 그런 거. 그래서 정말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 네, 네. 회사가 정말 좋아지면 모르겠지만 당장의 객관적인 지표상으로는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렇죠. 조심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네, 네. 그 부분 꼭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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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코텍이요. 코텍. 코텍이요. 네. 네. 예. 자, 매수가 비중은요? 13,636원.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이거 한 15% 정도 돼요. 매수하신 지 오래 되셨고, 예, 한참 됐어요. 좋은 수익에서 정리 안 하셨고, 예, 조금 놓쳤어요. 그러네요.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예. 또 문의 주셨는데, 예. 자, 최근 들어서는 뭐 수급은 약간 꼬여 있다가도 뭐 어제 오늘 좀 들어오는 것 같긴 합니다. 예. 들어오는 것 같긴 한데 뭐 알록달록해서 뭐 딱히 이쁜 모양새는 아니고. 자, 예. 그다음에 실적 포인트는 굉장히 양호하게 움직여주면서 뭐 큰 문제는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막 예, 뛰어. 이거 보니까 핸드폰 뒤에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많이 가졌더라고요. 아, 네네.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조금 가져서 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실적이 네. 막 엄청나게 뛰어난 건 아니에요. 예, 괜찮긴 예, 한데 예. 막 뛰어난 건 아닌 그런 좀 상황입니다.
뭐 현재 창을 열어보더라도 외국인 비율이 뭐 이거 30% 이거 보신 거죠? 보유? 예. 예, 그거 보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제가 이제 계속 자주 말씀드리는 것은 제 방송상에서 진짜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요. 바닥에 대한 인식, 바닥 라인을 잘 잡아야 되고 고점 라인에 대한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된다. 이게 주식이 한번 급등했다가 떨어진다고 해서 나쁜 종목은 아니잖아요. 다시 올라가게 되는 좋은 종목들은 올라가니까. 그럼 이제 이 바닥 라인에서 라인을 이렇게 제가 선을 하나 그을 거고요. 그다음에 고점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보자면 이게 이제 1차 지지 라인이 될 것이고 다음 라인으로 한번 하나 이게 보통은 2차 변형된 건데 이렇게 본다면 현재 매수하신 구간 자체는 거의 완전 바닥 포인트에서 매수를 잘 잡으신 라인이에요. 정말 잘 잡으셨던 거고 1차 고점 라인 인식이 되는 자리가 이제 최근 들어서 2017년 말에 나왔던 오버슈팅 구간이었고 중기 가운데 자리. 그때를 놓쳤어요. 네, 오버슈팅 자리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은 위험한 게 뭐냐면 이 자리에서 다시 반등이 나와서 가면 딱 좋은데 혹여나 여기서 조정이 나올 중기적 관점에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거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매수가 아래로는 잘 안 떨어질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또 재밌는 것은 이건 중장기적인 제가 차트의 흐름선이고요. 단기적인 흐름선은 한 번 더 잡아드리자면 단기 포인트에서는 작년 8월부터 해서 이 자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반등 준 자리가 나오고 또 이 자리부터 해서 중간값을 잡고 그 다음 자리 하나 더 만들어서 고점 자리를 잡아놓으면은 또 이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16,000원까지는 또 단기 급등 포인트가 또 보이기도 해요. 그 다음 자리는 또 17,000원, 18,000원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16,000원 넘어서면은 조금 더 가질 수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16,000원이 넘어선다면 18,000원까지 가는 게 거의 확실해 보이고 그렇지 않고 이게 다음 주 월화 꺾이게 되면은 한 14,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부터 다시 반등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완전 다른 분목꽃으로 완전 바닥 막 쳐지고 그런 건 알겠네요. 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매수가를 뭐 확 깨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조금 장기 좀 가지고 하면 좀 올라가겠네요. 네, 그럼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큰 걱정하시지 마시고 좀 더 보유해 보시는 걸로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STX 중공업. 아, 네. STX 중공. 매수가랑 비중 좀 얘기해 주세요. 7,500원에 15%요. 이거 언제 사셨을까요? 좀 많이 됐는데 조금 늘렸어요. 늘려갖고 조금 줄여놨는데 또 내려가는 것 같아서 이거 손절할까 말까 일단 본전까지는 올 것 같기도 하고. 우선은 작년에 사셨고. 네. 저는 한 10,000원대 조금 처음에 샀다가 네. 이제 요즘에서 조금 제가 무슨 보령 무슨 발전소 뭐 이런 것도 좀 좀 실적 같은 것보다 뭐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많이 손해는 안 보고 조금만 손해 보고 나올까 싶어서 조금 넣었어요 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보자면. 회사가 이제 다시 이제 많이 고생을 한 다음에 2017년도까지 해서 저는 이 회사를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정리는 끝났다.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게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조금 한 5% 정도 더 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회사가 이제 조금 샀다. 2017년에 감자까지 하고 감자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했죠. 감자하고 다 떨어지고 이제 안 좋은 부분 다 털어낸 다음에 정상적인 그 상황에서 이제 2018년부터 새롭게 회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 판단은 STX 중공업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급등하면 또 이게 또 페노션처럼 또 한 번 쫙 올라갔다 조정받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크게 멀지 않은 상황에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려볼게요. 한 8,000원 이상은 좀 그림 보이거든요.
8,000원 이상은? 잘은 모르지만 약간은 조금 그런 것 같아서 그냥 약간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에 따놓고 주식에도 기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느끼는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STX 중공업 같은 경우도 그런 포인트가 굉장히 좀 다분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 못 팔겠어, 이거 곧 갈 것 같아, 이 느낌 있잖아요. 네. 그걸 저만 받는 게 아니라 시청자님도 받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걱정보다는 단기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보시고 8,000원 이상에서 좀 상황 보시다가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큰 흐름 자체는 봤을 때도 또 실적적인 측면이나 올해 성장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정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홀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바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김선윤 전문가와 함께 종목 상담 자세하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는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전화 2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2-3772-0269, 3772-027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면 김선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종목 상담 나누실 수 있고요. 문자로도 상담받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종목 상담 게시판이 있는데 여기에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고민 그리고 답답한 점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저희 주챔쇼입니다.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서 투자 상담도 해보고 투자하는 노하우도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열리는 무료 강연의 일정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주식 챔피언 김영구 전문가의 무료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월 20일 토요일 내일입니다. 오후 1시부터 부산 덱스코에서 진행되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접수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겠고요. 문현진 전문가도 이번 주말에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의 DB금융투자에서 열리니까요. 궁금하신 점은 1644-6646번으로 문의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구 전문가 일요일에는 다시 서울로 돌아옵니다. 1월 21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을지로 유한타증권에서 무료 강연을 진행하니까요. 직접 참여하셔서 좋은 투자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고 종목 상담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를 다시 만나보시죠. 네,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바로 받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예, 파인DNC 3,600원에 30%입니다. 네, 파인DNC 3,600원에 30%. 예. 매수는 좀 최근에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뭐가 많이 궁금하실까요, 이 종목은? 그 전에 한번 재작년에 강하게 상승을 했었는데 그대로 계속 빠져가지고 지금 바닥이 형성이 된 것도 같은데 안 움직여가지고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정말 많이 밀렸다가 이게 2017년에 하반기부터 좀 바닥을 잡으면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긴 해요. 그러다가 이제 매수를 딱 해주셨는데 시총 자체가 뭐 크진 않기 때문에 뭐 수급적인 부분은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하나 눈에 걸리는 게 기타 법인 쪽 매수세가 좀 잡혀 있는 게 있네요. 요 친구들은 뭘 노리고 들어온 것 같은데 날짜상으로 보니까 1월 10일 날 들어왔어요. 1월 10일 날 요 자리에서 근데 아직 안 팔고 있습니다. 뭔가 좀 노리는 것 같은데. 자, 실적을 좀 보니 실적 포인트는 개선이 작년 대비해서 2017년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어요. 좀 애매해요. 애매한데 뭐 크게 뭐 문제되는 건 아니니까 뭐 회사가 뭐 망가지거나 그럴 리는 없는 그런 실적이긴 합니다. 근데 뭐 확 뛰지도 않고. 자, 근데 이제 좀 살펴볼게요. 최근 들어서 이제 움직임 자체를 뒤져봤을 때 이게 되게 애매한 게요. 거래량 자체도 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 보자면은 작년 8월 정도까지 9월, 8월까지 되겠구나. 7월, 8월? 그때까지는 조금 빠져나간다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나가는 사람들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9월 달부터 해서는 다시 이거를 모아가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자면
거래량으로 보더라도요. 9월 달에 나왔던 장대 양봉과 거래 매수 터지면서 물량 모아간 거고 또 한 번 물량 모은 게 티가 나고요. 밀려 내려왔다 싶으면 한 번 모아주는 이런 물량 모으는 게 많이 보여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한 번 더. 이게 뭔가 조금 대형 이슈가 터질 게 코앞인지 저도 모르겠지만 보통의 요즘의 추세들을, 요즘의 시장 그 트렌드를 말씀드리자면 정말 예전처럼 길게 1, 2년을 모으진 않습니다. 보통 한 3에서 6개월 정도를 어느 정도 꾸역꾸역 모은 다음에 한번 신나게 포텐을 터트릴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파인DC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한 포인트가 좀 보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인 흐름이 좀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돌아 세우면서 바닥을 확인한 자리가 이 자리, 그러니까 2017년도 바닥 찍고 올라온 자리가 약 3천 얼마인가요? 3천 한 100원쯤 되는 것 같습니다. 3,000원 정도. 그 포인트부터 해서 3,000원 깰 때마다 매수 들어왔다가 서서히 다시 올려치는 그림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라인 잡고 단기 트레이딩 해보자면 이 자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8월 바닥, 그러니까 이 9월 바닥은 너무 급락했기 때문에 급등 나온 자리, 이런 자리는 바닥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11월 바닥, 12월 말 바닥, 그리고 최근 1월 바닥도 이 자리. 근데 살짝 조정이 내려왔다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큰 조정은 나오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전고점을 넘어가면 좋긴 하겠는데 이미 1월 언젠가요? 9일, 10일 날 슈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포인트는 3,800원밖에 안 보입니다. 라인을 잡아보니 이 자리가 우선은 올라갈 자리로밖에 안 보인다. 근데 여기서 다시 슈팅을 하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4,000원 이상, 4,200~300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겠죠. 그래서 저는 홀딩을 하시고 가져가시되 너무 큰 욕심은 우선 버려두시고 4,000원 부근에서 깔끔하게 그냥 정리하시고 나오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3,900원부터 4,000원 사이. 거기 갔다가 다시 조정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뭔가 대형 이슈가 터지게 된다면은 이 종목은 4,500원, 5,000원까지는 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 눈에 보이는 상황은 3,900원, 4,000원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와서 3,900원, 4,000원 사이에 있으면 그때 다시 2대1, 2 시간으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 말고도 다른 우리 전문가님들에게 상담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포메탈. 포메탈이시고 5,210원에 20%예요. 야, 5,210원에 20%요. 야, 자, 일단은 강한 포인트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갈 때 매수를 좀 하셨을까요, 이거를? 어떻게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요? 아, 그냥 어쩌다가, 네. 아, 예, 저를 빵 터뜨리시네. 네. 아, 깜짝이야. 네. 자,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수급도 굉장히 좋은데요. 네. 기관도 잘 들어오고 있고,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외인들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인데 얘들은 단타 치는 애들인 것 같고, 정말 외인들 산 거 그대로 다음날 팔고, 뭐 이런 식이네. 재미없네요. 근데 이제 기관은 잘 잡아주고 있어요. 팔고 나가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도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아직 기관들이나 수급 주체들이 팔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실적까지 한번 체크해보죠. 자, 실적을 체크해보니 실적이 정말 개선사항이 크네요. 이게 매수가 들어온 이유가 있었네요. 이거 같은데? 저기 2017년 실적 발표하는 날이 꼭지 같은데요. 너무 좋을 거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전고점 최고자리. 또 여기 또 이게 걱정인 게 5,500원 넘어가면서부터 해서 고점 자리 형성이 되고 2016년에 6,400원짜리도 고점 자리가 있긴 하네요. 근데 여기를 뚫고 갈 것인가가 정말 궁금하긴 한데 정말 크게 열어보면은 2011년, 2012년 그때는 또 위기였잖아요. 그때는 좀 거론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람들이 심적 저항선으로 느끼는 자리가 제 판단에 의하면 5,500원 자리입니다. 네네. 그 자리 자체가 2016년, 2017년에 올라갔던 그 근처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관들이 그 자리를 극복하면서 매수가 현재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기관들이 쉽게 손을 놓지 않고 더 매수가 들어오고 가져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보이는데 근데 만약에 기관들도 여차하면은 우당탕탕탕 팔고 나갈 거란 말이에요.
네네. 사실 기관들이 매수한 이 물량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특히 사모펀드 쪽, 금융투자 투자 쪽 많지가 않아요. 근데 금융투자 쪽은 최근 들어서 이틀간 들어왔습니다. 단가가 한 5,500원 될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 친구들 수익은 보려고 들어왔을 테니 오늘 크게 윗꼬리를 그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 봉 하나의 절반, 가격적으로 따져보자면 오늘의 윗꼬리, 오늘의 양봉 자리가 가격대가 어디 보자, 5,750원 위에, 거의 5,760원 위에 현재 자리 유지하면서 장 마감이 이루어진다면 다음 주에도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5,760원 위로 끝나면 끝날수록 더 좋아요. 아, 예. 그러면 6,000원 이상까지 한번 슈팅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 맞춰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6,000원 위에서는 분명히 완전 전고점 자리가 하나 크게 있기 때문에 네. 투매를 부를 수 있거든요. 까딱 밀려버리면. 만약 손절가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네, 그래서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자면 이게 5,760원 이후로 끝나는 흐름이 나오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밀릴 경우는 오늘이라도 조심해야 되니까 이게 최악일 경우 5,500원은 사람 투매를 진짜 많이 부를 자리예요. 네네. 그러니까 5,500원을 살짝 깼다가 올라갈 수는 있어서 5,450원을 잡아드릴 거예요. 아, 예. 5,450원 자리는 꼭 조심하셔야 될 자리이고요. 아, 예.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면 6,000원 위에서부터는 매도 고민을 조금씩 해보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안정적인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저는 가끔씩 답답할 때 한번 이렇게 채택이 되네요. 전문가님한테요. 아, 네. 너무 감사하고요. 아, 예.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은 제넥신이거든요. 아, 제넥신이요? 네네. 48,000원에 15%를 갖고 있는데요. 네. 조금 더 보려고 하니까 자꾸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갖고 좀 신경이 쓰여갖고요. 아, 자, 우선 뭐 수익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계시는. 오래 갖고 있었어요. 아, 그러신 것 같아요. 꽤나 오래된 것인 것 같은데. 네네. 아, 요즘에 이 제약바이오 흐름을 좀 잠깐 좀 체크를 해보자면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에서도 뭐 셀트리온 밀리고 뭐 헬스케어 밀리고 제약 밀리고 많이 급등했다가 요즘에 살짝 조정들이 나오니까 많이 올라친 종목들, 제넥신도 마찬가지고 올려친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오는 포인트가 좀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제가 요즘에 좀 봤던 종목인데 이 고점 자리에서 기관들이 손을 놓질 않아줘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왔다가 1월 초중반에 수익 실현했지만 다시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나가진 않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외인들은 이 최고점에서도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좀 눈에 밟혀요. 좀 밟혀요. 이게 사실 제넥신 같은 경우 시총 자체도 작지가 않거든요. 1조 7천억이잖아요. 이런 조단위 종목들 외인 기관이 손 많이 대는데 특히나 외인들이 이런 고점에서 약간의 정리를 한다는 것 자체는 단기적인 조정이 좀 더 깊을 수도 있다는 걸 최근에 많이 보여줘요. 특히나 이 셀트리온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더 가져갈수록 나쁘진 않지만 저는 비중에 대해서 작지 않아도 괜찮긴 한데 외인들이 추가적으로 더 매도가 나오면서 한 81,000원짜리까지 눌려버리면 그때는 한 7만 원대를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좀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외인들의 상황 자체가 오늘 잠깐 현재창을 열어볼게요. 오늘 호가창 열어보니 오늘 또 외인이 나가긴 하는데 외인들이 다음 주라도,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라도 매수 땡겨주면서 다시 잡아주고, 그리고 기관들이 버리지 않고 잡는 흐름이 또다시 다음 주 월화부터 이어진다면 그 다음 자리는 다시 9만 원 위로 안착하면서 10만 원까지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요즘에 제약바이오주들 굉장히 잘 가다가도 단기적으로 조정받는 자리에서 또다시 깊은 조정이 나올지 잘 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너무 많이 분분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손절가를 정확하게 명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포인트 기억하시고 반등 시에는 10만 원 근처 가면은 우선 다시 한번 연락을 해 주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방송국으로 연락하시면은 개인적으로 뭐 저희가 상담을 가끔 진행해 드리기도 해요.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방송이 채택되기가요. 일찍 하셔야 돼요. 인기가 많아서 전화가 이제 몇백 통이 오기 때문에 네네. 많이 빨리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어찌됐든 좀 힘내시고 말씀드렸던 포인트 기억하시고 기억이 안 나시면은 동영상 방송국에 또 올라오니까 그거 보시고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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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떤 종목인가요? 오시아요? OCI. 네. OCI시고. 자,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67,500원에 10%. 와, 이거 어휴. 언제 사셨어요? 며칠 안 됐어요. 아하. 아, 좋긴 한데 너무 급등해서 잡으셨다, 위에서. 그래요? 네. 너무 위에서 잡으셨어요. 뭐 조정이죠,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사실 이제 제 방송 많이 안 보셨죠, 그죠? 분명히 이게 이렇게 사신 분들은 제 방송을 많이 안 보신 분들이 많아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자, 보세요. 차트를 TV 보시면요. 네. 잡아야 될 자리는 눈에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네. 항상 바닥 라인을 동그라미 이렇게 쉽게 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만드시고 네. 여기서 라인을 이렇게 라인을 쫙 그면은 여기가 바닥 자리고 또 하나 또 바닥끼리 연결하면 참 쉬워요. 바닥끼리 이렇게 연결하고 요 연결하고 그러면 쫙 연결해 봤을 때 OCI의 다음 자리는 15만 원대가 사실 매수해야 될 안전한 자리고 현재 매수가 들어가신 이 자리는요. 슈팅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좀 너무 급하게 잡으셨다. 자, 그리고 1월 달에 수급을 열어보니 역시나 기관들이 투매. 때려 던지는데 그나마 외인이 잡아주니까 주가가 안 빠진 거지. 기관 신나게 팔고 외인 잡아줘서 얘가 그나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외인들이 조금만 마음을 달리 먹고 안 되겠다, 에이, 털자 이래버리면 말씀드리는 14만 원까지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나쁜 종목은 아닌 거 누구나 다 알아요. 정말 좋은 종목이고 실적 개선도 워낙에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데 더 갈 수는 있겠지만 매수하신 가격대가 좀 잘못됐다. 한 15만 원이나 더 그렇죠. 빠지면 14만 원. 네, 그때 잡으셨어야 됐는데 너무 좀 급하셨다. 하지만 조정이 나온 이후엔 다시 또 20만 원까지 갈 종목은 맞거든요. 네. 갈 종목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보는 이런 태양광 관련주들은 저는 사실 주로 보는 건 요 웅진에너지를 사실 보고 있긴 해요. 저는 그나마 좀 막 급등은 없고 안정적으로 가고 있긴 하거든요. 추천주는 아니고요. 네네. OCI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오면 그때 다시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보유하신다고 해서 좀 시간이 걸리지만 손실은 아니실 거예요. 긴 시간 이후에는 수익이실 거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제이준 코스메틱요. 다시 한 번요? 제이준 코스메틱. 네, 마스크팩이요. 네. 자,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14,000원에 15%입니다. 네. 저 시청자님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이거 언제 사셨어요? 조금 됐어요. 한참 언제? 권리락 하고 내려갔을 때 샀어요. 12월 달에? 네네네. 12월에. 그러니까, 네, 그게 궁금해서 완전 최저점에서 잡으신 것 같아서. 그래요? 여기 완전 저점이잖아요. 지금 12월 말에. 네네네. 그때 잡았어요. 야, 주식의 신이 이제 등장하신 것 같아요. 정말 어마어마하십니다. 자, 최근 들어서 4거래일 연속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좋은 모습인데 누가 올리나요? 지금 보니까
기간이 정말 많이 잡아주고 있네요. 아, 네네. 쉽게 꺾일 것 같진 않고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차트 흐름도.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 자리는 항상 그 고점 자리 맞고 떨어졌던 자리들이 현재 다시 바뀐 가격으로 보자면은 2만 원. 네. 2만 원이기 때문에 네. 그 자리는 조금 위험스럽긴 한데 이게 그 무상증자 이전 가격으로 해가지고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한 2만 1,000원 정도까지는 좀 열려 있긴 해요. 아, 네. 열려 있어요. 네.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자리가 딱히 없긴 하지만 혹여나 이게 지금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있을 수 있어서 예, 예. 16,000원짜리를 깨면은 조금은 투매가 나올 수는 있어요. 네. 이게 언제처럼 이게 이 1월 달 초처럼. 아, 예, 예.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갈 거라 아, 이거를 한번 그 정리하셨다가 다시 잡으실지 아니면 지금은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 네. 약간 밀린다 싶으면 그리고 네. 아니면 기다리셨다가 한 2만 1,000원 정도에 그러니까 거래 정지가 그 위로는 한번 나오거든요. 그때까지 아, 예. 가져가실지에 대한 고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 네네. 가지고 계시면 가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실 건 없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좀 홀딩하시면 어떨까? 네. 이렇게 좀 의견 네, 드려볼게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어떤 정보인가요? 한국정보인증이요. 아, 네. 한국정보 인증. 인증이시고 매수가 비중이 궁금합니다. 8,610원에 사셨어요. 아이고, 어머니. 예. 아이, 그러게. 왠지 높으실 것 같아서 힘이 없으셔가지고. 예. 힘 좀 내세요. 이게, 아니, 저기, 왜 이렇게 고점에 잡으셨어요? 아, 그러게요,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제가 이제 그 어머니 감정을 좀 막 가슴에 와닿네요. 자,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될지. 네. 자, 우선 이게 수급도 없고 실적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게 사실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인데 이게 어떻게 해드리지? 그 비중도 왜 이렇게 높으시지? 아이고 어떡하냐 이거를.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상황이 안 좋아요. 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그냥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예. 네. 이게 얼마로 나오면 해야 되나요? 저는 그건 알 수도 없어요, 이게. 이거는 뭐 사실 뭐 전문가들이 대응도 못 하는 종목이라 단기로 누가 장난치고 확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7,000원을 깬다면 굉장히 투매가 많이 나오는 자리라 무조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면 8,000원 위에는 한 번 슈팅이 나오면은 한 번 더 갈 수 있긴 한데 그때 저희 쪽에 연락을 꼭 해주셔야 돼요. 네. 8,000원 위로 넘어가는 게 보인다 싶으면. 통화가 안 되니까요. 방송국으로 연락하시면 도움 드릴 때도 있어요. 다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방송국에서도. 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좀 너무 위험하니까 말씀드린 거 7,000원짜리만 꼭 기억하시고 우선은 홀딩해 보세요. 아, 그럼 지금이라도 나와야 되나요? 7,000원까지는 보세요. 그 정도까지는 보시고 버텨보세요, 우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선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고 좀 더 많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 주시고 또 문자 주셨는데요. 전부 다 상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더욱 알찬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주챔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릴 텐데요. 주식 챔피언쇼 주챔쇼는 언제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곁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또 연락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